안녕하세요, hul기입니다. 네, 어제 JTBC 서울 마라톤을 끝으로 올 한 해 있었던 주요 메이저 마라톤 대회가 끝이 났습니다. 어제 저도 가서 러너들을 응원하고 열심히 파이팅을 외치고 있었는데, 어제 진짜 비도 많이 오고 바람도 많이 불고 궂은 날씨 속에서도 정말 최선을 다해서 달리더라고요. 정말 존경스럽기도 하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여러분들이 놓칠 것 같아서 오늘 이렇게 급하게 영상을 찍게 되었는데요. 바로 마라톤 완주 후에 회복과 그리고 관리 방법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고자 이렇게 카메라를 켜게 되었습니다. 마라톤 대회 후에 몸을 어떻게 유지하고 또 어떻게 회복하는지에 대해서 오늘 5가지 주제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마라톤 완주 후 48시간 내에 가벼운 회복 조깅하기. 네, 마라톤 완주 회복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면요, 마라톤 완주 후 능동적인 회복 그룹 그리고 완전 휴식 그룹 간에 비교를 했는데요. 능동적인 회복 그룹, 즉 가벼운 운동, 가벼운 유연 운동 한 그룹이 그렇지 않은 그룹보다 더 빠른 회복이 된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마라톤 대회가 끝난 후에 완전히 운동을 놔버리는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하지만 이번만 달리고 달리기가 끝이 아니잖아요. 가벼운 조깅을 하면서 스트레칭 그리고 유연성 운동을 통해서 빠른 회복 그리고 또 정상적인 몸의 리듬을 빨리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라톤 완주 후에 극심한 부상이 생기셔서 가벼운 달리기조차 어려운 분들이 아니라면 30분에서 40분 정도의 회복 조깅을 통해서 빨리 회복하시고 또 다음 운동을 준비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마라톤 완주 후에 회복 기간 동안 식단 구성. 마라톤 풀코스를 달리고 난 이후에는 근육이나 또 관절에만 무리가 오는 게 아닙니다. 우리 신체 내에 있는 내장 기관 또한 피로도가 급격히 증가해서 간 수치라든지 심장 효소가 높아지기 때문에 몸의 이 내장 기관에도 피로도가 상당히 높은데요. 그로 인해서 입맛이 떨어진다거나 소화 능력이 떨어진다거나 또는 그런 분들도 있어요. 고열량 음식을 자꾸 이렇게 땡기는 그런 경향도 있거든요. 저도 그랬고요. 중요한 것은 한꺼번에 과식하지 않도록 주의하면서 드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 마라톤 끝난 이후에 막 이것저것 많이 땡기실 텐데 폭식이라고 하죠. 그렇게 식사량을 한꺼번에 늘리지 마시고 또 몸에 부담이 적은 음식들로 구성해서 균형 있게 식사를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저 또한 마라톤 끝나고 치킨, 피자, 맥주 이런 거 정말 땡기고 먹습니다. 사실 먹는 거는 좋지만 과식을 하지 말고 또 몸에 부담이 되지 않는 선에서 섭취하는 것이 회복하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세 번째, 빠른 컨디션 회복을 위한 방법. 피로물질을 제거하기 위해선 1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가벼운 조깅, 스트레칭, 유연성 운동을 통해서 능동적 회복이 가장 중요하죠. 하지만 부가적으로 사우나나 온천욕 등도 빨리 회복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하지에 통증이나 또 불편함을 호소하는 러너들이 많으실 텐데요. 그런 부분에 아이싱 해주는 것도 중요하고요. 또는 압박 의류라고 해서 근육을 잡아줄 수 있는 기능성 의류를 착용하시는 것도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리고 심장보다 다리를 높게 올려서 수면을 취하는 것도 빨리 회복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신체적인 회복도 중요하겠지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건 사실 정신적 회복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저 같은 경우도 마라톤을 준비할 때는 보통 3개월 또는 길게는 4개월도 준비하거든요. 그렇게 이제 긴 시간 대회 한계를 위해서 준비해오면 아무래도 신체적인 피로도도 있지만 정신적으로도 굉장히 좀 스트레스가 많이 누적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마라톤 대회가 끝나면 이런 신체적 회복하는 거 포함해서 영화 보거나 또는 드라이브를 간다거나 또는 와이프랑 쇼핑을 간다든가 좀 그런 개인적인 걸 좋아하는 것들을 평소에 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다음 대회를 위해서라도 가벼운 운동도 하고 또 본인이 좋아하는 여가 생활 함께 해나가면서 다음 대회를 준비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번째, 본인 경기 분석하기. 마라톤 대회가 끝나면 충분한 데이터를 얻으실 수 있을 겁니다. 본인의 스마트워치에서도 얻으실 수 있고요. 또 대회가 끝난 직후에 자신의 대회에서 제공한 5km마다의 구간 페이스도 확인해 볼 수 있거든요. 이런 다양한 부가적인 정보를 통해서 내가 준비했던 대회 때 경기 운영 페이스를 어떻게 운영해 왔고 어느 구간에서 심박수가 튀었고 어느 구간에서 페이스가 떨어졌는지를 분석함으로써 다음 대회를 잘 준비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하나의 또 동기부여도 될 수 있고 또 앞으로 대회를 준비하는데 중요한 지표가 될 수 있으니까 본인 경기 정도는 분석해 보시고 참고 자료로 써보면 좋겠습니다. 5번째, 넥스트 마라톤. 마라톤이 끝나고 저는 이제 앞으로 또 동계 러닝이 있고 또 다른 새로운 시작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많은 러너들이 마라톤이 끝나면 나는 이제 다시는 마라톤 안 해 하고 완전히 운동을 놔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거든요. 근데 하지만 저는 그런 러너들을 보고 안타까웠습니다. 지금까지 힘들게 운동해오면서 내 근육, 내 신체, 내 유산소 능력을 발달시켜 놨는데 운동을 놓게 되면요, 유산소 능력이라는 건 한 달 정도만 쉬어도 다시 리셋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우선적으로는 마라톤이 끝난 후에 우리 신체가 회복하는 거에 신경을 써야겠지만, 운동을 완전히 내려놓지 않고 가벼운 운동을 통해서 지금까지 달려온 이 기량을 유지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달리기를 잘하는 사람일수록, 또는 마스터즈 고수일수록, 선수일수록 그 부분을 정말 잘 알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분들을 보면요, 달리기를 쉬지 않습니다. 1년 365일이 항상 꾸준하게 자기만의 루틴, 패턴을 갖고 운동하거든요. 하지만 달리기 경험이 적은 러너들은 이런 큰 대회가 끝나고는 한 달 또는 2달 내지를 완전히 쉬어버립니다. 다시 시작하게 되면 부상의 위험도도 굉장히 많이 노출돼 있고, 다시 끌어올리는 것까지는 굉장히 많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지금까지 힘들게 운동해 오신 거 버리지 마시고 다시 끌어안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올해만큼 마라톤이 뜨거웠던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어제만 봐도 비가 오고 바람이 몰아쳐도 이 달리는 러너들을 막을 수가 없었던 것 같은데요, 정말 달리는 사람들은 열정이 대단한 것 같습니다. 목표를 달성한 분들도 계셨을 거고, 또는 좀 아쉬웠던 분들도 많으셨을 거고, 지금 아직도 통증 때문에 아파서 누워서 계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날씨는 많이 추워지지만 이 동계 훈련 잘 하셔갖고 내년에는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 올 한해 구독자 여러분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 홀기였습니다. 감사합니다.